여러분, 한국전력의 경영 상태 최악입니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만에 말입니다. 얼마나 적자냐?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1분기는 흑자를 냈습니다만은 2분기, 3분기 적자가 심해서 올해만 1조 1299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와, 엄청나죠? 이게 민간기업 같으면 못 버팁니다. 망하는 거예요. 못 버텨요. 결국 말입니다. 적자가 이렇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이렇게 심해지면 전기료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전기료 폭탄이란 말이 아마 실감이 날 겁니다. 아마 점점 어느 정부든 안 올린다. 문재인 정부는 표와 관계된 건 안 하거든요. 표와 관계된 거는. 그런데 이거 안 올릴 수는 없거든요. 올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제유가 엄청나게 올랐죠. 천연가스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발전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은 못하게 막고 태양광에서 전기 사는 건 또 비싸고 장난 아니죠. 그러니 적자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해요. 여러분 1분기만 하더라도 좋았어요. 5,716억 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2분기에는 7,648억 원의 적자가 났어요. 난리도 아니죠. 엄청난 적자가 난 거죠. 여기다가 3분기는 1조 가까이 적자가 났습니다. 9,387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적자예요. 이 적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말입니다. 난리도 안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난리도 안 하게 된다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안 그래도 지금 한전은 적자 투성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적자를 보면요. 올해가 아마 130조가 넘습니다. 130조예요. 130조. 대한민국의 올해 예산이 558조거든요. 한전의 적자가 130조입니다. 참 난리도 아니죠. 그런 천문학적인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부채죠. 부채. 적자가 아니라 부채. 올해까지 또 적자가 나면 적자는 또 쌓이는 겁니다. 또 쌓여요. 계속 지금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결국은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적자가 쌓이는 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전력의 도매 가격인가요?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0년 11월만 하더라도 킬로와트 시당 4.80원이었습니다. 도매 가격이 말입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현재 킬로와트 시당 107.76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전 입장에서는요. 전력을 생산도 하지만 전력을 공급을 받잖아요.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공급을 받고요. 태양광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격을 다 계산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을. 발전 자회사들에게도 전력 도매 가격으로 계산해서 줘야 되고요. 한국수력원자력에도 수력이나 수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도 계산을 해서 줘야 되고요. 그리고 민간의 화력발전소에도 계산을 해서 줘야 되고요. 태양광이나 풍력에도 계산을 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해서 주는 가격이 1,107원, 7.76원으로 지금 2배가 넘게 올랐어요.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2배가 넘게 오르면 적자는 2배가 넘게 쌓이겠죠? 2배가 넘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2배가 넘게. 그러면 한전은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이게 워낙 많아지니까 2배나 오르니까 적자는 투성이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요 찔끔찔끔이에요. 제가 전기요금 안 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렸는데도 지금 올릴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도 못 올렸어요. 결국 말입니다. 지난 2021년 1분기에 킬로와트 시장 마이너스 3원 내렸던 거 있거든요. 이거 원상복구하는 수준에서 거쳤습니다. 원상복구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되면 한전의 적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겠죠.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탈원전, 탈석탄 하고 있잖아요. 탈원전, 탈석탄을 하면요. 결국 값싸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원자력에서 많이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또 석탄발전소에서도 많이 공급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돼요. 결국은 값비싼 LNG, 값비싼 태양광, 값비싼 풍력발전에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앞으로도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지금 한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정부가 계속 막고 있으니 선택할 수 있는 건 파산밖에 없습니다. 저는 파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파산 안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요.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릴 수 있는 건 올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국가 경제가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 선거의 열매에서 모든 것을 기성전을 선거에다 중심을 두면요. 지금 4대 보험이 망가지는 것처럼 4대 연금이 망가지는 것처럼 지금 전기요금도 망가질 겁니다. 전기요금은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묶어둔다는 것은요. 결국 폭발할 겁니다. 아마. 저는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묶어놨다가 용수철 효과라고 있어요. 용수철 효과. 용수철 효과는 한번 딱 누르면 뻥 하고 튀잖아요. 용수철 효과는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경제의 치명상을. 그런데 지금 현재로 가면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가스요금 포함해서 공공요금 인상이 결국 용수철 효과에 부딪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용수철 효과에 부딪히게 되면 지금 전기요금은요. 훨씬 더 많이 올려야 돼요. 그때는 아마 오히려 전기요금에 대한 저항감까지 생길 겁니다. 이게 연료비가 오를 때 그에 적정하게 올리는 거 국민들도 이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합니다. 반대로 유가가 내리면 또 전기요금을 연료비 연동제로 하니까 내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주면 좋아합니다. 또 이렇게 뭔가 합리적인 걸 가지고 국민에게 접근을 해서 국민을 설득하려고 들어야 되지. 국민은 무식하고 모르니까 깎아주는 것만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국민을 너무 무시한 처사입니다. 저는 그 무시한 처사가 결국 말입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솔직히 해봅니다. 우리 국민 굉장히 똑똑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듯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합리성이 결여되고 과학성이 결여된 공정은요. 결국 불공정입니다.